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오래전에 미국서 나온 단편 소설 이야기인데 네. 아마 아실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알죠. 아시죠? 네. 네. 한 어린 소년이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네. 사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는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자신의 얼굴이 네. 가장 닮았더라는 이야기. 그렇죠. 네.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 전설을 믿고 네.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장을 한 그 소년의 이야기가 참 감동을 줬던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우리 역시 그 마음에 좋아하고 닮고 싶은 큰 바위 얼굴 같은 대상들이 한두 분씩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은 닮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큰 바위 얼굴을 이렇게 향해서 가시는 것처럼 네. 정말 평생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그런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손온누리 약국 대표이시자 엘림 요양원 원장이신 박덕순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처방을 내리다. 손온누리 약국의 박덕순 약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그녀는 약국을 넘어 요양원까지 설립하며 노인 건강까지 돌보고 있다.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와 보건복지를 위한 왕성한 활동,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까지. 그녀의 삶이 이토록 반짝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멘토 속에 숨어 있었는데 박덕순 약사의 행복한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약국 푼을 만들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는 약국이라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을 제가 고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그 말씀이 살아서 진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서 그 뒤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약국을 운영하신 약사님이시죠? 네.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네. 원장님. 네. 약국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경기도 의왕시에서 네. 86년 1월에 약국을 해서 지금까지 의왕시에서만 네. 한 3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동안이시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피부로 보면 거의 마이너스 20년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 에너지가 막 넘쳐요, 얼굴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 지역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게다가 또 몸이 아픈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냥 약만 처방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도 네. 좀 도란도란 들어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네. 지역 사회에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크신 분이 아닐까. 파수꾼이신 것 같아요, 지역에. 네. 예. 약국이 사실은 뭐 건강에 관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가족 같고 네.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인생사도 많이 상담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자녀의 진로 문제 또 이제 뭐 가족 간의 어떤 싸움이 있었을 때 네. 그런 것도 중재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대소사를 다 논의를 하는 그런 사랑방 같은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동네 사랑방 네. 겸 네. 약국. 네. 거기다 플러스 네. 플러스. 요양원. 네. 어떻게 요양원까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86년 1월에 네. 20대 후반에 약국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네. 약국 푼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는 약국이라는 푼을 만들었어요. 20대 후반에 굉장히 예. 큰 청사진을 그렇죠. 갖고 계셨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약국 푼을 잘 정하지 않는 네. 시절이었는데
네. 제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다, 진짜. 예, 약국훈을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넘어가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다 노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또 바라보면서 네. 요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 예, 요양원을 이제 2007년도 예, 7월에 오픈하게 돼서 예. 지금 12년째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학교 교훈, 네. 네. 뭐 회사 이런 건 들어봤는데 네. 약군, 네. 약국군 네. 예. 거기에 걸맞게 멋있는데요. 요람소 무덤까지 네. 그런 표를 걸고 네. 요양원 시작하셨군요.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도 예, 진행 중입니다. 약분에 맞춰서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희한테도 막 느껴지거든요. 네. 원래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바뀌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네. 너무 조용하고 또 발표력이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얘는 너무 발표력이 떨어진다고 웅변학원에 좀 보내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제안도 하셨고요. 네. 저희 남편하고 만났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남편 얼굴을 쳐다보는데 3년 걸렸어요. 진짜요? 예, 수줍음이 많아갖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3년 예, 걸린 남학생 거예요?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대반전이 예, 일어난 그럼요. 거예요. 굉장히 예. 발전한 거죠. 오. 아니 전혀 그런 그럴 것 느낌 같지 안 않지. 드는데. 아무도 안 믿어. 남편분은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 남편도 네. 살면 살수록 진짜 새롭고 알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알 수 없다고. 네. 매력 있는 분이신 네. 거죠. 네, 네.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새로운 모습이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예.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6살 때 저희 이제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몇 살 때요? 6살 때. 어.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32살 때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외롭고 그러시니까 영락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유치부부터 이제 다니기 그러셨구나. 시작했고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쭉 계속 잘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어떠세요? 이제 주일학교 때는 그냥 이제 열심히 주일학교 가서 성경 말씀 외우고 네. 또 이제 암송 성실하게. 잘하면 상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상 잔뜩 타가지고 네. 형제들 막 논아주고 이제 머리가 이제 잘 외워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네. 약간 회의가 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예, 혹시 안 살아계시면 내가 괜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게 헛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 네. 1년 정도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만약에 살아계시면 저한테 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대학교 2학년. 2학년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제가 CCC에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우리 중앙지구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예,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데 예. 진짜 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을 막 2시간 동안 울면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가슴을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그전에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왔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진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서 그 뒤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셨겠어요. 예, 저한테 진짜. 하는 말씀. 네. 그전에는 그냥 성경책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 예전 네. 어렸을 때부터 보던 성경책이니까 아, 참 좋은 말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바뀐 네. 거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 신앙 생활이 아주 진짜 하루하루 스펙타클하게 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대학에 들어가서 CC CCC에 활동하면서. 활동하다가 네. 인격적으로 만나신 네.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 또 2학년 때. 거기다 또 예.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남편 되시는 분도 네. 그때 네. 만나셨다고. 3년 네. 동안 얼굴 못 본. 예.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80년도 세계 보그마 대성회 네. 그때 이제 CCC에서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같은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중앙지구 소속이라 네. 저희 남편 이제 고대 CCC고 저는 숙대 CCC였는데 이제 그 토요일만 되면 국립의료원에 저희가 전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기타를 치고 싱어롱을 인도하고 네. 저는 사역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봉사활동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믿음이 서로 깊어지면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교제하다가 딱 그래도 불똥이 튄 순간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을 제대로 이제 사실은 그 저희 남편은 저를 이제 배우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저는 그냥 그 형제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를 갑자기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네. 그때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저희 이제 시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시어머님께서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데려가서 그 어머니께 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 계셨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이제 한 번 뵙게 됐는데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님과 만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 우리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되게 속상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계속 교제를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죠. 헤어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성경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한창 그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이라 성경 말씀을 100%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사실 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CCC 안에서도 많은 형제님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형제님들 중에 가장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을 제가 고른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또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돕는 배필로서의 배우자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선택과 막상 살아보니 살았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셨나요? 어떠셨어요? 결혼 초에는 사실 좀 후회도 많이 했죠. 어떤 내가 이제 제가 이제 홀씨 아버님의 외아들이거든요. 15년 동안 홀씨 아버님을 모시면서 약국을 하면서 또 아이들도 키우면서 이제 1인 3역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후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선택을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저희 남편의 기도와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잘 저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국에 장로님 남편 되시는 분 같이 오셨거든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 시아버님께서 뭐 특별히 결혼 초에 좀 훈련을 시키셨다고 며느리를.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항영북도 회령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셨나 봐요.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이제 저는 가계부를 결혼해서 5년 동안 시아버님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님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하고 가계부를 갖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거기서 잘못한 거는 또 지적하시면 또 야단 맞고 그래서 그때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게 도움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검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지나고 보니.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이 다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힘들고 좀 섭섭한 점도 있었는데 지금의 제가 된 것은 다 어머니 아버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게 6살 때. 몇 남매라고 그랬죠? 3남 3녀 6남매 중에 제가 넷째예요. 넷째로. 그러면 친정어머니 혼자서 6남매를 키우신 거네. 그렇죠.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거의 키워서
때를 보내고 약사를 만든 네. 귀한 딸을 네. 보냈는데 홀 시아버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참 힘든 과정을 지나간다는 말 들었을 때 어머니 친정엄마가 좀 마음이 어땠을까? 저희가 이제 연애를 좀 오래 했는데 5년 이상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약사하면 1등 신부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건물이 몇 개씩 있는 이런 데서도 중매가 들어오고 예, 뭐 여기저기서 여러모로 인기 폭발이셨네요, 아주.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CCC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니까 아버님께서는 뭐 친구는 모르지만 결혼까지는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반대를 하셨고요. 또 이제 외아들이고 홀씨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 조건이 지금도 안 좋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더 걱정이 많으셨겠죠. 고생할까봐 부모님 그런 입장에서는. 그 이해를 해요. 저도 딸을 지금 둘 키우다 보니 혹시 저라도 그 상황이면 반대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아버님을 모시면서 또 아버지 생각도 나시고 여러모로 좀 마음이 애틋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에 대한 정이 많이 그리운 상태라 그렇죠. 시아버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잘해드리려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그 외아들 늦게 난 외아들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40 넘어서 난 늦게 난 외아들이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둘만 살다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또 아들을 뺏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도 식사를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약국을 하는데도 점심시간에는 꼭 들어와서 밥을 차려야 드시는 거예요. 약국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밥을 차려드려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되게 좀 힘들었죠. 초반에는 힘드셨겠네요, 진짜. 근데 그랬던 시아버님이 좀 바뀌셨나요? 어떠셨어요? 15년 모셨다고 하셨잖아요. 15년 모시는 중에 이제 제 초년에 5년 동안 가계부 검열을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절인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5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초에는 진짜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나 이제 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속상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아버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약사도 됐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아버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멘토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도 아버님 발을 씻겨드렸어요. 실제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이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해서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게 뭐라고 하시든 간에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마음으로 저를 이제 품어주시고,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죠. 처음에 이렇게 아버님 발 씻겨드릴게요 할 때 발을 선뜻 내주시던가요, 아버님께서? 제 생각에는 뭐 그거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뭐 아마 그 아버님도 사실은 사랑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머니께서 돌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며느리 사랑을 좀 더 받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는 자식이 부모님을 또는 뭐 남편 아내를 이런 거 많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발을 닦는 건 좀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요. 이야, 역시. 그렇게 섬기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흘려보내신 게 아닐까. 맞아요. 어머님의 영향이 크셨죠?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예수님 다음으로 저의 멘토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하면 아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철없이 이제 막 살았고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첫 시험을 본 거예요. 네. 전교에서 360명 중에 한 180 정도 그 정도 등수에 들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성적표에 도장을 받아오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를 들고 어머니한테 가면서 네.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빠 언니들이 공부를 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전 넷째니까 네. 생전 뭐 어머니 바쁘시니까 뭐 자식 녀석 키우면 뭐 일하셔야 되니까 그쵸. 바쁘잖아요. 늦게 네. 오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좀 못한 것 같아서 네. 이제 두려움에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서 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성적표를 딱 보시더니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덕순아 그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앞으로는 이 점수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가져오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멋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야단을 안 맞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이 점수보다 절대로 안 내려가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딱 드렸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서 학교 갔다 오면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전교 2등으로 졸업. 그래서 이제 약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오. 어머님의 그 한 말씀 네. 이것보다는 더 어머니의 좋은 약속을 성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예요. 멋진 어머니고 네. 멋진 딸이네요. 예. 그 어머님의 뭐 가르침이나 네. 그런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야 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너는 이 사회에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네. 우연히 다락방에서 어머니의 한 10권이 넘는 일기장을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사실 보면 안 되는데 네. 호기심에 보고 일주일 싶죠. 동안 일주일 동안 몰래 올라가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이고. 일주일 내내 그 읽었는데, 10권을? 몰래 올라와서 읽었는데 그 10권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철이 난 거예요. 어떤 거에 그렇게 눈물이 예. 나셨어요? 이제 어떤 한 기절이었는데요. 바람결에 잠결에 문소리가 들려서 아버지가 오셨는지 알고 뛰어서 나갔는데 아버지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 가는구나 하는 걸 듣고 나는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섭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여성이고 힘드신 부분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나는 앞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네. 어머님 일기 보고 그렇게 깨달으신 네. 것도 있지만 6남매셨잖아요. 네. 혼자서만 그렇게 그 10권을 다 읽으셨나요? 아,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저 혼자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었다는 거를 공개를 하면 네. 금방 그렇지. 어머니 귀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혼날 것 같아서 그 형제들도 몰라요. 몰라요. 저만 그 일기장 읽는 것도 모르고 네. 제가 읽은 것도 몰라요. 제가 어른이 돼서 아마 최근에 어머니한테 네.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더니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니, 책을 제가 한 건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그때 해드렸어요. 사실을. 네. 그렇게 해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안 하시죠? 어머니 아마 그 일기장이 어디 있는지도 아마 지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일기장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지를 또 네. 자주 주시나요?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 없이 네. 자식을 6을 키우면 진짜 지금도 어렵지만 그 옛날에 여성이 번듯한 직업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 3역 4역을 하시면서 뭐 시간이 나면 뜨개질도 하시고 또 슈퍼마켓도 하시고 또 보험회사 외판원도 하시고 6을 키워야 수 있는 되니까 건 다 다 하셨구나. 하시면서 그 와중에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는데요. 저한테 이제 우리 머리맡에 편지를 항상 써놓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일이다 그러면 네. 저녁 늦게 오시니까 덕순아 오늘은 네 생일이다.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건강하라. 뭐 이렇게 간단한 네. 편지지만 항상 이렇게 편지를 머리맡에 써놓고 나가시고 감동이네요. 예, 또 뭐 학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식탁 위에 밥을 잘 챙겨서 먹어라. 또 뭐 콩은 어디에 좋고 멸치는 어디에 좋으니까 반찬 탓하지 말고 네.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써주시고 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예, 최근에 받은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딸.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어머.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고. 잠깐만 좀 쓰신 보여주세요.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글씨 잘 쓰시네. 글씨체가 너무 예쁘세요. 글씨 90이 되셨는데 글씨체가 아주 좋으시고요.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주셔도 되는데 그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서 네. 그게 또 감동이죠, 감동이죠. 요즘에. 그래서 뭐 명절 때 추석이나 또 크리스마스나 새해나 생일이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전화로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걸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딸 잘 있었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머.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짜. 멋진 딸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날까지 그러신 이렇게 열심히 거네.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듣기로는 메모한 거 보니까 자격증이 10개가 넘는다고요? 10개요? 네, 효도는만 공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10개.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도전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서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이렇게 쓰면 그 칸이 다 찰 동안 어머. 20개가 넘게 쓰는 거예요. 한두 개가 네,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닌가 도저히 한두 개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과학자, 발레리나, 뭐 교사 뭐 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많은 전 거예요. 직업군을 다 쓰셨겠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약사가 돼서 약국을 하면서도 호기심으로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것 좀 해봐야지 해갖고 덤벼들다 보니까 일단 요양원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요양시설 운영하다 보면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아, 그래요? 소방안전?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제가 도시농업 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유기농업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또 요즘에는 또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정원 설계. 정원. 예, 가드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지금 그래서 자격증이 이제 계속.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자꾸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뭐 10개 넘는 자격증을 가지게 됐죠. 어마어마하시네요. 근데 그 약국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어떻게 언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요. 중학교 때부터. 예, 그 독하신 분이셨군요. 예, 습관이. 그리고 일머리를 좀 남보다 빨리 파악을 하는 스타일이라 남이 한 10시간 걸려서 할 걸 저는 한 서너 시간에 해치워요. 그래서 그게 입이 안 다물어져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본 이후로 네, 어머니를 맞아요. 위해서 나서 차에 드신 거예요. 모터를 달아도 센 모터를 다셨어요. 그러게요. 와, 그렇게 해서 그럼 몇 년 동안 한 10개를 따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생에 생각해 보시면. 걸쳐서 이제 딴 건데요. 예, 주로 집중적으로 따기 시작한 거는 40 넘어서. 40 넘어서부터.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아버님이 이제 한 8년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이제 약국하고 집에 가면 아버님 목욕시켜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자격증 딸 엄들 못 내고 40 넘어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석사학위부터 이제 시작해서 박사까지 이렇게 두루 공부하고 또 이제 공학 박사학위까지 제가 땄어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야를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조경 설계까지 두루두루 공부하고 있어요. 집사님 머리가 늦게 깨이신 분이구만. 예, 저 되기만 성형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배우들한테 물어보면 배우의 매력이 뭐냐고 하면 여러 사람이 인생을 살아서 그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배우의 역할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감당하신 특 여배우급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와중에 도지사 도의원. 도의원을 4년 동안 하셨다고. 제가 이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제 7대 경기도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했던 분야가 도시환경하고 보건복지 여성 분야를 이제 딱 맞는 걸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인도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지역사회 여러분들 만나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보통은 약사님들이 바빠서 참여를 못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나가서 거기 참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추천을 받아서 도의원까지 하게 됐어요. 와, 지금 듣다 보니까 평탄치 않은 길인데, 그죠?
그걸 그냥 신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게. 네. 뭐 인생 뭐 있나 이런 식이야. 왜 서핑하시는 분들은 큰 파도 보일 때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야, 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이 네.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주먹이 불끈불끈. 자꾸 일어나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명강사가 되셨어요. 네. 야, 지금도 강의를 많이 나간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우연찮게 30대 중반에 네. 제약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그 마케팅 전국 1위를 한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이 또 뭐냐면 네. 예수님을 멘토로 삼아서 한 거예요. 무좀약을 이제 그때는 의약분업 전이라 조례를 네. 하는 건데 아. 환자들이 약국에 오면 네. 발톱을 안 보여주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발톱을 안 보면 이게 그냥 무좀인지 발톱 무좀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그 발을 다 벗겨보는데 안 보여준다고요. 창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가 그 환자 발을 딱 위에다 올려놓고 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거를 발을 벗겨보고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 올 때 한 달 뒤 이렇게 3개월 뒤 6개월 뒤 추적을 해갖고 비포 애프터를. 완치를 예, 시켜줬어요. 와.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스크랩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저희 약국이 의왕시에 있는 조그만 약국인데 네. 전국에서 마케팅 1위를 한 거예요. 전국에서 무좀 환자들이 다 찾아갔어요. 네, 그랬어요. 실제로 뭐 전라도 영광군에서도 예. 기차 타고 배 타고 오시고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좀 잘하면 소문이 예, 나면. 맞아. 그래서 방송도 좀 타고 네. 약사님들한테 마케팅 강의도 하고 제약회사 광고 모델도 하고 또 그렇게 좀 광고 모델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약국이 잘 돼서 네. 또 건물도 짓고 요양원도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다 밑거름이 된 예수님의 거군요. 모습을 본받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했더니 네. 그렇게 좋은 그 결과. 주로 그 강의는 어디로 많이 나가세요?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노인 강의를 많이 가요. 그래서 노인대학, 교회 노인대학. 노인대학, 그리고 이제 뭐 동네 그 사랑방 같은데 네. 그런 데 요청이 오면 다니고요. 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효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네. 또 약물 안전 사용 이런 강의를 이제 주로 하고 네. 또 재능 기부 강의도 주로 교회는 하고 안 있습니다. 다니시고 교회는 예. 아, 노인대학 교회 노인대학에서 초청을 저를 해주시면 네, 제가 가서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전천후 강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니 명강사 무슨 박사 과정인가 뭘도 수료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 약사님 상대로 처음에 강의하다가 네. 또 이제 초등고등학교 학생들 강의하다가 네. 노인대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강의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최고 명강사 과정이라는 데를 제가 또 입학을 해서 2년 네.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냥 평강사도 아니고 최고 명강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최고 명강사 과정의 총 동문회장이 됐어요. 올해는. 네. 말씀하시다면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네. 됐어요. 근데 네. 그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하다 보니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네.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강의를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로서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여성 후배들 보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주로 하세요? 저는 네. 그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첫사랑. 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요즘 이혼율도 높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엔 진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하는데 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헤어지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가끔은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네. 평생을 살기로 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걸 기억하면 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모험을 계속하라는 거죠. 모험을 계속하면 열정이 자라고 예,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약국을 지금 34년이 동안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약국을 항상 처음 했던 마음으로 날마다 출근을 해요. 오. 그래서 저희 약국 오시는 분들이 이 약국 새로 오픈했어요라고 할 정도로 네. 약국이 깨끗해요. 오. 항상 인테리어도 3, 4년마다 한 번씩 새로 하고. 예, 그래서 30년이 훌딱 지나가고 네. 한 4년 정도 한 느낌으로 지금도 약국을 하고 있거든요. 야, 대단하시네. 근데 실제로 그 약국에 오신 분들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네. 이렇게 도움 줬더니 화해하더라 뭐 이런 많죠. 예. 예. 팁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시집살이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 했을 때 이제 그 남편과 여성이 서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상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네.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예, 그러면 마음이 또 많이 풀려서 네.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주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상담사 겸 뭐 그냥 리더 너무 겸. 또 요즘에는 그 노인들이 또 많이 오셔서요. 네.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같은 거 찾는 분이 많아요. 어른들도. 예, 노인, 독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우울증 때문에 더 그러신가요? 그래서 잠 안 온다고 또 수면제 찾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수면제를 배가를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차마 말을 못하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런 다음에 다 간 다음에 따로 이제 이렇게 앉으시라고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걸 사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전화 한 통이 없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살아서 뭐 하냐. 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약을 먹고 죽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약을 드리면 이 요즘 약을 먹어서 죽지도 않지만 드리면 제가 또 막 이거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되고 엄청 복잡해지니까 제 말을 듣고 딱 6개월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만 저희 요양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예. 왜냐하면 죽기 전에 좋은 일을 좀 하고 가야 하늘나라 갔을 때 그래도 면목이 좀 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대신 제가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그 무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요양원에 오셔서 봉사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파트 청소를 하셨던 거예요, 경력이. 요양원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신 거예요. 또 틈이 나면 어르신들하고 말벗도 해주시고 같이 놀고 이러고 계시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오시라 그랬어요. 할머니 아직도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했더니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요양원에 가보니까 누워서 콧줄을 끼고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도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약사님 너무 고마워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도 저희 약국에 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진짜 보람 있는 약사로서 보람 있는 일이죠. 그 약국은 감동이네요. 동네 지킴이네. 건강과 정신과 그러니까요. 건강을 지키는. 이렇게 뵈면은 정말 그 평탄치 않은 길을 막 신나게 재밌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느끼기는 저런 분 어려움도 없겠다 싶은데 그래도 인생 지나오면서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을까. 언제가 좀 어려우셨어요? 글쎄요, 지나고 보니까 뭐 큰 어려움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이제 초년에 시집살이 할 때 초년에 5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때는 저도 이제 되게 심각하게 어려움을 느껴서 진짜 꼬챙이처럼 말라서 막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멘토로 삼아 아버님 발을 씻겨드리면서 잘 극복을 했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경기 도의원 할 때 제가 이제 비례대표 여성의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비례대표 여성의원 임기를 쪼개서 나누는 게 관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4년 임기 중에 2년 하고 다음 순번한테 물려주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순번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저를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면서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요양원 바로 옆에다가 방을 얻어서 살면서 지역이 이제 먼 곳에 계신 분인데 경기도 저희 집 옆에 아침 저녁으로 저를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만두라고 회의도 하고 압박도 해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힘드셨겠다. 예, 제가 그때 딸을 둘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 세대 우리 여성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없애야 되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 이제 의원하다가 죽으면 의회장으로 치러진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겁이 나고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막 그 남자 체격이 큰 남자들 서너 명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밤길에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 거를 한 2년 동안 버텨가면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가 판결을 받아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불법이라는. 비례대표 여성은 임기 쪼개기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어요. 야, 그러기까지는 2년을 버티신 거네요, 버텼어요. 진짜. 예, 제가 한마디도 대꾸도 없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묵묵히 2년을 버텼어요. 대꾸도 안 하시고. 예, 왜냐하면 그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품위를 잃으면 또 안 되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버티면서 품위를 진짜. 잃으면 안 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네. 그때 버틸 때 제가 새벽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여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을 느끼면 여야가 나의 목자라는 걸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겨냈어요. 오늘은 제가 딱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앉았죠. 아니, 이걸로는 안 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신나게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는데. 네, 뭐 마지막 한 번 뭐 질문을 아니 계속 책 한 권이 있어서. 이 책은 제가 약국을 9시까지 근무하고 약국문을 닫고 틈틈이 4년 동안 쓴 책이에요.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원자, 봉자, 주자신데 지금 이제 90 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들키신 거군요, 읽으신 게.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딸들에게도 또 다른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관에 이 책을 묻어달라고 같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바쁘지만 이 책을 또 쓴 보람이 있고 가끔 이제 이 책을 읽었다는 분들이 약국에도 오셔요. 얼마 전에는 젊은 분인데 군인인데 군대에서 이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막 너무 반갑다고 약사님 하면서 와서 또 나름 또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저의 첫 번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서입니다. 아니 근데 책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책 이름이. 행복한 인생을 위한 처방전. 어머니께 바치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또 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약국에서 환자가 많을 때는 바빠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상담하다가 상담이 좀 필요한 분들한테 이 책을 드려요. 이게 내 인생이 담긴 책이니까 이 책을 읽어가면서 좀 위로도 받고 여기서 많은 것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읽은 분들이 꼭 오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책 제목도 너무 좋고요. 그렇죠. 앞으로 정말 펼쳐나갈 일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을 더 멋지게 펼쳐가실까? 네, 지금 이제 꿈이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꿈과 일적인 꿈이 있는데 개인적인 꿈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부순인데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으면 하는 꿈이고요. 두 번째는 딸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저처럼 효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딸들을 잘 또 해서 출가시키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제 요양원을 1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말고 건강한데 요양원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등급이 안 나와요. 건강하실 때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그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또 뭐 같이 농사도 하고 같이 약초도 키우고 좋네요. 허브도 키우고 하는 그런 이제 힐링타운처럼 되는 실버타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꿈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 저곳에 가고 싶다 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자 꿈이신데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저를 데려다준 저희 남편 임병건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제 지금 40년 넘게 연애 시절까지 포함하면 40년 넘게 이제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뭐
그렇게 훌륭한 남편감은 아니었거든요. 이 조건이.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의 제가 있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예,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직접 카메라 보시고 네. 여보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예. 우리 임병건 저는 연애할 때 형제님이라고 불렀어요. 예. 네. 이제 그때를 추억을 하면서 임병건 형제님 덕순자매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서 지치다거리 하느라고 힘 많이 드셨을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네. 예. 아, 진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셨지만 어렵게 안 느껴지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넘기 위해서 무언가의 그 에너지로 열정으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삶이 너무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실버타운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늘 스튜디오의 이 정말 행복한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인데 기쁘고 행복하게 멋지게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뭘 붙잡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서 오늘도 평안하게 평강하게 하루 지켜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